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시민법 강의 3회독 441페이지 제3절 부동산과 동산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부동산, 동산 구별의 이유. 부동산, 동산의 구별은 물건의 분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둘을 구별하는 이유로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를 든다. 양가를 보내.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므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가 1번.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지키기 위하여 공시하는 데 적합하나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은 그러한 공시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양가를 1번의 이유는 동산이 근본의 역할을 현저하게 커지고 또 유가증권 제도의 발전으로 그 일을 거의 상실하였다. 그에 비하여 이 이유는 오늘날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와 같이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있어서 그 의미가 변해가고 있다. 현행법상 부동산과 동산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에 공시 방법이 다르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거래에 공시나 원칙이 적용되어 있으나 부동산 거래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주의 동산의 소유권은 먼저 점유한 자에게 속하나 우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다. 부합의 법률 요건은 양자가 다르다. 용무물권과 저당권은 부동산임을 설정할 수 있다. 6번의 취득 시효 요건이 다르다. 7번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판 440페이지 관할에 관하여 특별 규정이 있고 또는 강제 집행의 절차 및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여기 가서 자세히 배우시면 됩니다. 로마자 2번의 부동산.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1번의 토지. 물건으로서의 토지는 지적공고에 하나의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육지의 일부분이다. 본래 육지는 연속되어 있으나 편의상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마다 번호를 붙이고 이를 지적공고에 등록한다. 이렇게 되면 토지는 독립성이 인정된다. 토지의 범위는 지표문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한을 포함한다. 따라서 토지의 구성물은 토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토지에 보존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가 이를 채굴, 취득하는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그것에는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미채굴의 광물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학설은 국유에 속하는 독립한 부동산이라는 견해, 그리고 토지의 구성 부분이긴 하지만 국가의 배타적인 채굴 취득, 허가권의 객체라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사견으로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며 토지로부터 독립된 국가 소유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바다에 대해서는 어업권, 공유수면 점용 사용권, 공유수면 매립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성립할 수는 있어도 사적 소유권의 객체는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합니다. 과거에는 하천은 국유였다. 그런데 하천법이 개정되어 현재 하천은 국유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면서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 일부 사건만을 허용하고 있다. 잘 보면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개정법은 국가 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 청구제를 정하고 있다. 그 밖에 하천의 적용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도로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권과 저당권의 설정은 인정되나 그 외에 사건 행사는 금지된다. 독립된 토지의 개수는 필로서 표시된다. 1필의 토지를 여러 필로 분할하거나 여러 필의 토지를 1필로 합병하려면 분필 또는 합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43페이지에)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분필의 경우에는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 후에 지적공고에 등록하게 된다. 그 후에는 부동산 등기부에 분필이 등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하필의 경우에는 위해법 제80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합병의 신청을 하면 소관청에 의해서 지적 등이 정하여져 지적공고를 등록되고 그 뒤에 등기부에 합병의 등기를 하게 된다. 한편 판례는 지적법상의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일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고 해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분필 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라고 한다. 1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 절차를 밟기 전에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할 수 없다. 물건의 변동이 생기려면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영입 물건만은 분필 절차를 밟지 않아도 1필의 토지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법 등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건물, 수목, 다리, 돌담의 포장 등이 그렇다. 그러나 판잣집,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 등은 정착물이 아니다.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것도 있고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 것도 있다. 토지와의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되는 정착물을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 1번의 건물. 우리 법상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리하여 토지 등기부와 따로 건물 등기부를 두고 있다.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나 그것은 토지와는 달리 등록에 의하여 독립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건물로 인정되는 때에 바로 하나의 물건으로 된다. 짓고 있는 건물이 언제부터 독립된 건물로 되는 것은 양도나 압류 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독립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에 관하여 등기하여 물건을 취득하고 토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정착물이라면 토지와 함께 양도되어 정착되지 않는 건축자재에 불과하다면 동산이어서 인도된 데의 소유권이 정한다. 그리고 압류 방법도 동산과 부동산에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건물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따라서 결 444페이지 꼭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한다. 한편 건물의 소유권은 건물이 되는 시점에 당시의 건축주가 등기 없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신축 건물은 경락대금 납부 당시이니 지하 1층으로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바. 비록 피고 등의 경락의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에 골조 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 없다 하더라도 지상층 부분만으로도 구분 소유권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긴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상당하다. 양가는 이은 시설 부지에 정착된 레일은 사회통념상 그 부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된 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보기 상당하다. 공장훈란에 공장 건물과 일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도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되는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무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동그란 철근 콘크리트 철판 및 철판 벽면과 삭감 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그 저유조는 유류 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독립된 건물의 개수는 동으로 표시한다.
건물의 개수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건물의 경우에는 일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구분소유라고 한다. 그리고 건물의 구분소유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물건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건 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는 구분 또는 분할의 등기를 하지 않은 한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전세권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수목의 집단.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은 원래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수목이 특별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뤄지기도 한다. 양가로 1번에 임목에 의한 법률에 의한 수목의 집단. 임목법은 그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을 임목법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룬다. 445페이지. 그리하여 임목의 소유자는 임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자라고 있는 수목도 임목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수종의 제한도 없다. 반하로 이번에 임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 판례에 의하면 임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이고 저당권의 객체는 되지 못한다.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집단이 아닌 개개의 수목도 거래의 가치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명인방법. 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지를 제3자가 명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나무 껍질을 깎아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먹물로 써놓은 것 또는 과수원 주변에 새끼줄을 치고 소유자 이름을 기재한 표체를 붙여놓은 것도 그 예이다. 이 정도만 되면 명인 되니깐요. 판례를 보겠습니다.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으로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 경매 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임목에 의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양가 3번의 미분리의 과실. 과일, 잎담배, 뽕잎, 잎도 등과 같이 미분리의 과실은 수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판례는 그것도 명인 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한다. 독립성이 인정되는 미분리 과실은 부동산인가 동산인가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방가로나자 1번의 동산이라는 견해와 방가로나자 2번의 부동산이라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사견으로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의 정착물인 수목의 일부로서 그것은 이론상 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산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선입지식이 인정되는 부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것은 부동산이라고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편의상 동산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있다. 양갑 4번의 농작물.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각종의 농작물은 토지의 정착물이며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446페이지.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한 경우에는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으로 다뤄진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농산물은 타인의 토지에서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경작하는 때는 물론이고 남의 땅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위법하게 경작한 때에도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학설은 부당하다는 견해와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사견으로 남의 땅에서 권한 없이 경작한 경우에 관한 판례이론은 부업에 관한 민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일 뿐더러 소유권의 존중이라는 민법의 기본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타당성 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는 놀고 있지 않은 농지에 주인을 배척하면서까지 경작한 때에도 경작자의 소유라고 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지극히 부당하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남의 땅에서 경작된 농작물은 언제나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이며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명인방법도 요구되지 않는다. 두 번째 3번의 동산, 양갈이거나 의.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에 속한다. 그리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이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일정한 건설기관은 동산이긴 하나 부동산처럼 다뤄진다. 현행법상 무기명 채권은 물건이 아니어서 동산에 해당할 수도 없다. 양가비권에 특수한 동산, 금전은 동산이긴 하나 보통의 동산과 달리 물질적인 이용 가치는 거의 없고 그것이 나타내는 추상적인 가치만 의미가 있는 특수한 것이다. 따라서 금전은 특정한 물건이 아니고 그것이 나타나는 금전만큼의 가치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 결과 금전은 소유권은 언제나 그것의 점유자에게 있다고 하게 된다. 그리하여 가령 어떤 자의 금전을 다른 자가 불법으로 점유하여도 그 소유권은 점유자에게 있고 처음에 소유자는 그 금액만큼의 채권적인 반환 청구권만 가지게 될 뿐이며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금전이 물건으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